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이게 4년 전 대선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법적으로 이런 이슈를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누군가가 터뜨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본인이 줄리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때요, 사생활 영역하고 검증 영역을 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거 민도하고도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줄리든 나타샤든 본인이 사랑해서 결혼했다라는데 그걸 왜 제3자가 이걸 왈가왈부 하는지 네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제가 단언하건데 이제 좀 있으면 나 줄리 친구라고 나타나는 목격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김대엽 사기꾼 다시 한번 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태탕.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백바지에 페레가모 구두 신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페레가모 안 신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신발 신고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습니다. 사람 잡는다는 말. 근데 일단 검증할 영역과 사생활의 영역을 좀 분명히 나누자라는 거. 목격자가 나오더라도 물증 없으면 이거는 증거가 안 됩니다. 예. 예를 든다면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줄리 킴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걸 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본인이 아니라고 펄펄 뛰는데 왜 남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단 유권자인 대중들이 그걸 가지고 정서적으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결정하는 거, 그건 유권자의 몫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감으로써 나중에 뭐 그 청와대 부속실을 쓰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고 뭐 그렇죠. 맞는 말인데 그거의 검증은 뭐냐면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공인의 부인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안 있는지, 위법이 있는지 불법이 있는지 그것만 따지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요. 사생활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왜 사생활인가?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말인데요. 예를 든다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시죠? 제가 이거 지금 비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조 바이든의 친구의 아내였는데 느닷없이 사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들은 사랑이라 그러지만 한국말로는 불륜이라 그럽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까지 가지도 않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멜라니아 여사. 말이 모델이라 그러지만은 누드 모델로 전 국민이 그걸 봤지만 트럼프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제 부인의 몸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생활 영역입니다. 공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 대한민국의 민도가 이거보단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 제가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건 말씀하시죠. 네. 줄리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했나요? 네네. 줄리를 먼저 깨고 나온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던 것이지. 네네. 줄리를 이야기를 하고 줄리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정 의원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신 건데 아니요, 화 안 내고요. 생태탕 문제는 좀 달라요. 생태탕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생태탕 문제의 진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정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영부인 후보라는 부분들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또 대통령 후보의 그 부인은 영부인 후보죠. 근데 영부인 후보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지금 박사학위 문제예요. 박사학위 문제 지금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문제에 대한 그 심사가 이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 유지를 갖다가 그 멤버스 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박사학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평가가 이제 들어갔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의 논쟁은 충분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줄리에 대해서 치고 나와서 우리가 줄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 아니, 저에 대한 반론이니까 10초만 얘기하자면은요. 제가 생태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았고 페레가모를 신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신발 신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 줄리에 대해서 그 부인이 얘기한 게 옳으냐 그르냐 본인이 억울하니까 얘기한 거고, 내년 봄이나 올해 말에 누군가에 의해서 줄리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예요. 평가의 부분이고요.
네, 우선 그 박수현 홍보수석이 청와대가 그렇게 만능의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과거에 이런 권위주의식의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 전개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올 2월 달 얘기거든요. 올 2월 달에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그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치지 않는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하는 대로 인사안에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올 2월 이전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느냐? 그게 작년 11월이었는데요. 11월에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 3명,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재천, 주굴레,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결재를 대검에 보고하는 그 순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징계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주변의 측근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황당해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산자부 관련해서 월성 원정 관련해갖고 나는 법대로 보고를 받았을 뿐인데 왜 느닷없이 나한테 직무정지를 하고 징계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자각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신 전 수석은 바로 올 2월에 그런 제안을 하면서 만약에 이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면 모든 게 끝난다. 조금 전에 김미성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은 왜 산자부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서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실무자 영장 보고서 올 때부터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청와대가 민감했나 무슨 연계가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탈원전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면서도 이 정권에 들어와서 수많은 진행 중인 원전을 스탑시키는가 하면은 새로 짓는 원전을 일정 정도 짓다가 스탑을 시켜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무슨 한전공대 만든다 그래갖고 가보면은 학교도 없고 교수도 충원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심지어는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라든지 또 그동안 탈원전을 강조했던 독일이라든지 원전에 관심 없던 영국도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원전에 관심을 갖고 석유가 펑펑 나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까지도 원전을 만든다 그러는데 혼자서 이런 그 뒷걸음을 치다가 심지어는 이거는 지금 원전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도 아니고 법적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렇게 청와대가 민감한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요번에 기소를 하면서도 이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장관이 업무상 배임에 걸릴까봐 왜 이렇게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가 청와대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